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월 1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 국내 주시장 상당히 좀 힘이 없이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 지수 1.09% 정도 하락을 한 2890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2900선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.39% 정도 하락을 하면서 970선까지, 957선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시장이 사실 좀 정말 답답해요. 지난 주말 미국 시장도 운행주 부진이라던가 소매 판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을 했고, 또 오늘 아시아 시장 움직임을 보더라도요, 니케이 지수가 0.7%대 강세를 보였고, 대만 가권 지수도 0.6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0.58%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시장만 좀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장의 악재라면은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아시아 시장은 다 강세였는데 국내 주시장만 약세를 보였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또 너무 그래서 아시아 시장보다 국내 주시장이 약세였지만 동반 약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,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된, 오늘까지 주식을 매도하면은 수요일에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, 이런 해석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아닌가, 그리고 가장 논리적인 해석이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. 그러니까 지난 12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290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요. 결국은 2900선 아래로 밀려났던 11월 30일이 저점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종가상 장 막판에 1시간 정도 낙폭을 줄였어요. 그런 부분들도 시장을 봤을 때 뭐 너무 부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.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, 국내에서도 지금 거리두기를 조금만 완화할 경우에는 뭐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 연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, 그만큼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 부분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소비 심리에도 위축 작용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이 부분은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공통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또 결국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준의 뭐 긴축에 대한 우려,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또 한쪽에서는 6번에서 7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,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정말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고, 긴축을 하겠다는 부분은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,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나왔던 부분으로는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되었는데요. 전년 동기 대비 4%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. 그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도는 수치였어요. 그렇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,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약간 부담감으로 적용을 했었고,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돈을 풀고 있는 거죠. 대출 금리를 종전 2.95%에서 2.85%로 인하를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뭐 글로벌 긴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뭐 돈을 풀고 있다,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역시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전반적으로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. 과거는 지나간 거고, 뭐 4분기 실적 발표도 사실은 뭐 이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올해의 실적이라던가 뭐 내년도의 예상 실적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,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좀 펀더멘탈의 바닥권은 한 2850선 정도가 될 것이다, 그런 전망이 가장 많습니다. 작년 11월 30일에도 2822포인트가 바닥이었고요. 그 다음에 또 V자 반등을 했죠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도 2800선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그래서 이렇게 밀리더라도 투매보다는 보유가, 그리고 관망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시작이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전반적인 큰 리스크로 작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국내 수급이 지금 뭐 가장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런 수급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꼬였던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특히 이제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었던 기관, 오늘 또 기관이 조금 매수로 돌아섰어요.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사실은 정점에 이미 도달을 한 거죠. 12월 29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도 좀 정점에 도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,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,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,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보면 현대차가 1.9%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기아 역시 1.3%대 하락을 했습니다. 자동차 관련주가 좀 하락을 하는데, 이런 이유는 이제 또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,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4분기는요 계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장기화라던가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비용 부담,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안 좋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2년도 또 2023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, 전기차, 뭐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세계를 좀 선도한다, 그럴 경우에는 지금이 싼 거거든요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대차와 기아를 응원한다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의 주가 하락, 오늘의 주가 하락을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, 오늘 오히려 장중에 뭐 2%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500원 상승으로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차트 예쁘잖아요. 21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양봉 마감.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결국 현대오토에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도 뭐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,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뭘 살까, 이걸 정말 생각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애국심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자동차 관련주가 올 한 해 그래도 가장 좀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하기는 가장 좋은 업종이 아닌가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. 자동차에 카메라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,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렸죠.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오늘 2%대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18만원대 오면은요 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. 18만원부터 121선, 61선 요 아래가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리다, 이렇게 좀 생각을 든다면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힘내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